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고 이것이 한꺼번에 잘못 엉켜버리면 그게 난잡하거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 봤죠. 여러분들도 여러 봤을 거예요. 너무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어. 막 최근에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같은 그런 영화들이 그랬고요. 잘 된 경우로는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딱딱딱 정리돼가지고 나온 영화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한 편에 한 명씩 소개하는 방식은 대단히 재밌는 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거든요. 집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분산 투자. 좀 안전하게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1화에, 얘는 2화에, 얘는 3화에 분산 투자를 한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좋아요, 구독. 자,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죠. 2화까지 리뷰를 했었습니다. 2화까지 보고 초반 리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흥미가 덜 생긴다고 했던 작품이었어요. 좋은 배우들도 많고 또 뭐 스릴러에다가 경찰 뭐 또 이제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흥미가 안 생기네 라고 했었는데 각본이 좀 느슨하다. 루즈한 경향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연성 이 개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개선이 됐을지 뭐 개선되는 게 아니라 뭐 그 후의 화수들은 개연성이 좀 있을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제가 1, 2화는 소개를 드렸고 전체적인 줄거리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남. 가면을 쓴 스트리머가 룰렛을 돌립니다. 그래서 룰렛에 나와 있는 미션을 수행하면 돈을 지급하는 게임을 펼치게 되죠. 그게 사회현상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백중식, 조진웅 씨라고 할게요. 조진웅은 10억을 빼돌리게 됩니다. 원래 남의 돈인데 10억을 꿀꺽하게 된 거지. 자, 가면남이 다음 룰렛을 돌렸는데 바로 김국호, 유재명 씨라고 할게요. 유재명을 죽이면 200억을 준다는 미션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성폭행범 유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유재명과 얽혀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게 됩니다. 변호사 이상봉, 시장 안명자, 그리고 김국호 아들 서동아,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미스터 스마일 허광환 씨, 그리고 윤창재 이광수 씨죠. 그리고 목사 성준우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자, 한편 조진웅이 빼돌린 10억, 이 10억을 눈치챈 사람이 바로 윤창재, 이광수였습니다. 이광수라고 할게요. 자, 이광수는 조진웅의 딸을 납치하고 유재명과 맞교환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딸을 납치했어. 너 유재명 데리고 와. 너 유재명 데리고 오면 내가 유재명 죽여서 200억 꿀꺽 할 거야. 그렇게 한 거지. 자, 과연 유재명은, 이 유재명 씨는 누구에게, 누구 손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조진웅은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노웨이 아웃 되겠습니다. 포스터 보면은 뭐 뒤에 뭐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 노웨이 아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출연을 해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편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포스터입니다. 자, 작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최국희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은 조진웅, 유재명, 김무열, 염정아, 성유빈, 허강환, 이광수, 김성철 등등등이 나옵니다. 아주 미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으로는요. 이 드라마는 어쩌면 영리하게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출연진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지 않고 한 명씩 투입시키는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화에서는 조진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2화에서는 유재명을 중심으로, 3화에서는 김무열, 4화 염정화, 5화 성유빈, 6화 허광한, 7화 이광수, 8화 김성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죽습니다.
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곧 죽습니다도 그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초호화 캐스팅이었는데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나오게 돼 있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죽습니다는 각 에피소드의 느낌이 강했다면은 이번 영화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투입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달라요. 지난 리뷰 때 제가 룰렛에 다른 이름들이 써있다. 이 김국호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시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 떨어졌습니다. 역시 시즌2가 있고요. 쿠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웨이 아웃은 3개의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3트랙으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10억을 훔친 조진웅과 이광수의 복수 스릴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줄기가 그렇거든요. 백중식이,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10억을 훔치고 원래는 이광수 건데 훔치고 이광수가 그걸 눈치채고 그래서 그 10억을 받기 위해서 얘를 샅샅이 이제 조사하고 있다가 나중에 딸을 납치해서 얘랑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재명, 이 김국호, 유재명과 얽혀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스릴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김무열 씨, 뭐 염정아 씨, 성유빈 씨, 허광한 씨, 성준우 이렇게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면남의 정체를 밝히려는 경찰들의 수사극이 있죠. 사실 가면남의 정체는 시즌2로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3트랙이라고 해도 제일 분량이 적고 김국호, 이 유재명과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조진웅과 이광수의 이야기는 1화부터 7화까지 걸쳐서 가장 오랫동안 전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내 이제 이광수가 조진웅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가 드라마 내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연기와는 다르게 그 캐릭터가 굉장히 겉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냐, 잔잔하게 이제 드라마를 전개시키다가 마지막 5분에 하이라이트를 팍 하고 남기는 거지. 반전을 주거나 충격요법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노웨이 아웃,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지난 리뷰에서 제가 어떻게 추측을 했었냐면 가해자를, 이 유재명이 성폭행범이잖아요. 성폭행범을 경찰이 보호하는 꼴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정의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가해자의 인권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8화 마지막 8화에 힌트를 주더라고요. 백중식, 이제 조진웅 씨가 대사를 치면서 그 대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이제 유재명이 뒤에 있고 사람들이 죽이러 왔어. 유재명을 죽이려고 왔어. 중간에 조진웅이 끼어 있고 조진웅이 내뱉는 거예요. 저 짐승 새끼 하나 죽이자고 똑같이 짐승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아무리 이 새끼가 개새끼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조진웅이 결국 유재명을 쏴버리고 200억을 받습니다. 조진웅이 받아. 그러면서 거울을 싹 보는데 그 표정으로 봐서는 과연 그가, 이 조진웅이 유재명을 구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유재명을 쏘려고 했던 걸까? 알 수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다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아니다,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그 탐욕을 위해서 유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일반 시민들, 그 사람들을 막는 척을 했는데 사실상 획득한 거는 조진웅이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진짜로 그걸 원했던 건지 아니면은 아니었던 건지, 뭐 우연찮게 그렇게 발사를 했던 건지 그게 헷갈리게 되면서 이 새끼도 탐욕이 있었구나. 국민 사용 투표 제가 저번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가 보네요. 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2로 가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전개를 할 것 같아요. 뭐 조진웅 씨가 사실은 그 200억을 받질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웨이 아웃 더 룰렛,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좀
역시나 애매했습니다. 저번 리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있을 요소 없을 요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끌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보고 나서도 좀 애매하다 싶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다 보긴 봤거든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기깔나요. 뭐 유재명 씨,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 잘하고 있고, 뭐 김무열 씨, 염정아 씨, 뭐 다 잘하는데 잘해서 봤는데 막 서스펜스가 막 미쳐가지고 쫄려서 막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코미디가 취향 저격이라서 내내 웃으면서 봤다거나 뭐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흡입력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미지근하게 봤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해보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샀어. 핸드폰 샀는데 내용물은 정말 별로야. 핸드폰은 진짜 별로야. 막 중국 폰이라 가지고 한국말도 잘 인식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포장 박스 셋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 케이스도 막 묵직하고 질도 막 좋고 막 서비스도 많이 줘. 배터리도 주고 막 삼각대도 주고 막 선들도 다양해. 케이스도 주는데 그 케이스에 각인도 박혀 있고 특히 또 가죽이야. 그래서 이게 화내기도 뭐하고 화를 안 내기도 뭐하고 그런 느낌. 내가 정작 필요했던 건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보다 그 박스 셋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포장이 잘 돼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 빠진 맥주, 칩셋이 구린 핸드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노웨이 아웃 리뷰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매하게 봤을까? 분명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봤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되게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잘못 엉켜버리면 그게 난잡하거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 봤죠. 여러분들도 여러 봤을 거예요. 너무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어. 막 집중이 안 돼.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같은 그런 영화들이 그랬고요. 잘 된 경우로는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딱딱딱 정리돼가지고 나온 영화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한 편에 한 명씩 소개하는 방식은 대단히 재밌는 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거든요. 집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분산 투자. 좀 안전하게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1화에, 얘는 2화에, 얘는 3화에 분산 투자를 한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많은 캐릭터들이 분산 투자를 하듯이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 늘어진다는 거예요. 매 화마다 새 캐릭터가 이제 한 명씩 추가되는데 이건 매 화마다 떡밥을 늘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피로도가 엄청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조진웅, 유재명만 신경 쓰면 되는데 계속 이제 김무열도 신경 써야 되고 염정아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떡밥은 끝나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떡밥만 투여하고 있어. 막 서사가 계속 늘어나.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광수 같은 캐릭터는 내내 조진웅만 감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1화에 나와서 이렇게 조진웅을 보다가 사라져. 그리고 2화에 나와. 조진웅 또 감시하다가 쓱 사라져. 3화에 또 나와. 또 이제 조진웅을 싹 보다가 또 사라져. 이광수 보면서 이 새끼 뭐지?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량이 계속 적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중심 서사가 있는데 그 중심 서사와 멀어지면서 딴 얘기들만 하면 또 상관없는데 그 서브 플롯들이 너무 많아져요. 자, 사실 김무열이 맡은 이상봉 변호사는 역할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심 서사인 백중신과 부딪히는 경우는 아예 없을 정도로 무쓸모 캐릭터예요. 사실상 얘는 이 김국호를 변호하는 듯이 나오는데 그리고 말아.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자, 미스터 스마일 이 허강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전체, 그러니까 이제 시즌 2, 시즌 3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 캐릭터로 발전하시는 모르겠으나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얘가 나왔어야 됐나? 이 킬러가 나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얘도 쓸모없는 캐릭터였어요. 전혀 어떤 이야기와 뭐 맞물리는 게 없어.
장르적으로도 가장 튀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염정아 씨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나와가지고 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한 걸 하는데 하다 말아. 그래서 이상목 나오고 안명자 나오고 그리고 안명자가 고용한 게 미스터 스마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거의 뭐 볼 게 없다. 그냥 소갈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캐릭터가 중심 서사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심 서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버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분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다 말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 하지만 이게 매체 특성상 이게 폭발력을 가져야 되는 매체거든요. 사람들이 재밌게 느껴야 되는 구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게 분산 투자보다는 어느 지역쯤에 가서는 확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 8명이 뭔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나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트홈 느낌도 나요. 스위트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 다 그냥 아무 역할 없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 느낌이야. 노웨이 아웃도. 자, 두 번째.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마가 매화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다가 끝나기 5분 전에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잔뜩 끝으로 쏠린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림판으로 그려왔습니다. 자, 그래프 노웨이 아웃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끝에서 막판 클라이막스에서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들은 대체로 이런 곡선을 그린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더블 이렇게 낙타 같은 그림을 그리죠. 그런 그 곡선을 그리는데 노웨이 아웃은 항상 이렇게 맨 마지막에 팍 치고 끝난단 말이야. 마지막 부분에 폭발력이 없다거나 놀랍지 않은 것은 아니나 빌드업 자체에서 큰 재미를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시청자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야. 요 부분을 이게 한 1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계속 기다려야 돼. 빌드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1화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지. 1화도 이런 식이고 2화도 이런 식이고 3화도 이런 식이고 8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솔링 그래프인데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 1화도 요 모양, 2화도 요 모양, 3화도 요 모양, 4화도 요 모양, 5화도 요 모양, 6화도 요 모양. 다 이런 방식이야. 근데 이 곡선을 놓고 봐도 맨 마지막에 팍 폭발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빈틈들이 재미가 없어.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야. 이게 8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8시간에서 한 7시간 한 30분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즈하고 지루하지. 보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구간이 굉장히 적어요. 기다리는 구간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폭발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 주려고는 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맛집이 있어. 맛집이 있는데 줄을 2시간 기다려야 돼. 근데 맛있어. 진짜 2시간 기다려서 먹었더니 맛있어. 맛있는데 2시간 기다릴 정도는 아니고 1시간 기다릴 정도야. 그럼 되게 애매하잖아. 줄을 서기도 뭐하고 안 서기도 뭐하고. 딱 그 느낌? 이걸 서 말아? 맛집은 맛집인데 이거 2시간까지 기다릴 거 아니거든. 옆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 이게 좀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나?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연성. 대여 안 나오는 낚시터. 맞아. 자, 그리고 개연성. 제가 지난 리뷰 때도 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갔었어요. 다른 화에서는 과연 개선이 됐을까? 제 대답은 NO! 개선이 되지 않았다. 자, 일단은 사제폭탄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대학생이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퀵으로 보냅니다. 이 김국호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매일같이 뉴스에 김국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국호 집 앞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왜냐면 김국호를 죽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6시까지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퀵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걔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퀵한테 자기 얼굴을 다 공개를 합니다. 마스크 하나 안 껴요. 마스크 하나 안 끼고 퀵한테 보내서 사제폭탄을 그쪽으로 보내.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퀵이 사제폭탄을 전달합니다. 시위대 지나고 경찰 지나고 바리케이트 지나가지고 결국엔 전달한다니까? 퀵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퀵만 이렇게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코미디였어요. 퀵은 잡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까 사제 폭발물을 조진웅 씨가 받고서는 차에다가 넣었어.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은 친구한테 빌린 차야. 얼마 전에 뽑은 포장도 안 뜯은 새 차였는데 그 새 차 안에 10억을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사제 폭탄이 터지면서 차가 함께 폭발을 했어. 그러면서 10억이 불타버렸어.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인데 그 뒤로 10억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차를 빌려준 친구도 자기 차에 대한 얘기를 안 꺼냅니다. 중고차가 아니라 포장지도 안 뜯은 새 차라고. 근데 10억? 돈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도 얘기 안 하고 10억도 얘기 안 해. 자, 그리고 또 있어. 처음부터 취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 박순경이라는 여순경이 있는데 조진웅 딸을 구하러 갔다가 살해를 당했거든요. 이광수에게. 근데 이후에 뭐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조진웅이 시켰는데 조진웅이 뭔가 얘를 찾을 노력도 안 해. 조진웅이 나쁜 새끼야. 자, 그리고 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7화예요. 7화. 이건 진짜 의문이야. 자, 조진웅의 딸이 잡혀 있다가 조진웅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딸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딸이 지금 상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폭행을 암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딸이 누구하고 있었냐, 이 성폭행범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유재명은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소미가 있다는 것만 노치를 채고 그리고 조진웅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화를 끊고 소미를 찾아내고 소미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미가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순간에 조진웅이 도착을 한 건데 임신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서스펜스는 당연히 얘가 성폭행범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서스펜스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아빠가 바로 왔다고. 아빠가 바로 구하러 왔는데 딸이 임신을 했다? 아니, 딸 검사를 한번 해야겠다? 이게 뭐지? 이거 진짜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내가 졸았나 싶었어.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장면이 없어. 그리고 시간 차이도 없단 말이야. 자, 그렇다는 건 딸을 납치한 장본인 이광수였다는 건데 이광수도 그럴 건덕지를 만들질 않았단 말이죠. 피자 주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얘랑 뭐 얘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00억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온전하게 보내려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시즌2와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광수는 죽었으니까 그 딸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어서 굳이 임신을 시킬 굳이 그렇게 피해자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 왜 이런 장면을 넣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혹시 아시는 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광수가 한 겁니까? 유재명이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간호사가 미쳤습니까? 간호사가 미친 게 아닌가, 의사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뭔지 모르겠어. 누가 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김국호, 이 유재명이 터미네이터급으로 나옵니다. 계속 살아남아. 총 맞아도 살고, 칼 맞아도 살고, 어떤 둔기에 맞아도 살고, 막 계속 살아. 그냥 터미네이터야, 그냥. 연기를 보면은 사이코패스나 살인자 포스로 보이긴 하는데, 그냥 병신 같은 그냥 성폭행범이란 말이야, 이 새끼는. 그런데 주사바늘로 수갑을 풀질 않나. 킬러, 경찰하고 대등하게 싸우질 않나. 또 사람들을 죽이질 않나. 갑자기 성질이 많이 변해버렸어. 너무 과도하게 성장을 해버렸어, 극중 안에서. 이게 너무 각본이 허술하다. 스티븐 시걸이야. 그러니까 아니 성폭행범이 뭐 근력이 뛰어나거나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미친 새끼인 거잖아. 또라이 새끼인 거잖아. 근데 그런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거의 철인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아, 그건 너무 좀 아쉽다. 각본이 너무 허술하고 우리가 더 몰입하고 더 좋아하기에는 이 각본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애매해져 버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각본이 허술했다. 이런 개연성 문제들도 해결을 못한 것 같고 아니면 분명히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뒷이야기들이 잘려 나갔으면은 해명하시라. 영상으로 해명을 하든 클립으로 해명을 하든. 너무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끝나버렸어. 아니면 시즌2에서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 요약본만 봤는데 유재명이 연기가 지능범 같은데 옷이나 폼은 망나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범이라고도 그러니까 지능범처럼 표현이 되는데 연기가 너무 잘하잖아. 연기를 잘한 게 탓이야. 내가 볼 땐. 그냥 병신이야. 그냥 병신 성폭행범이야. 그냥 여자들 훔쳐나 보고 젊은 여자 탐막이나 하고 그런 새끼였는데 어느샌가 지능범이 돼버리고 어느샌가 살인범이 돼버리고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 너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살인범이었으면 모르겠어. 자, 그래서 노예의 아웃은 애매했다. 이 화려한 이 출연진에 비해서는 내가 2시간 정도 기다릴 만한 맛집은 아니었다. 8시간이나 걸릴 만한 맛집이 아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